여전히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최근 그들은 합법적인 영역으로까지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 불법 폐기물의 그 대리 처분이라든가 또는 장기 밀매와 관련된 것 또는 유흥업소의 직접 운영과 경영부터 이제 합법적인 기업 활동에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폭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는 그 조직 폭력의 활동 영역이 다양화되고 확대는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수단의 하나가 활동의 수단의 하나가 폭력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합법화된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해서 사업 수단까지 합법적이진 않았다. 최근 드러난 조폭 관련 사건만 봐도 그들에게 폭력은 가장 쉬운 사업 수단임을 알 수 있다. 그들에게 여전히 주먹은 가장 큰 무기다. 한편 전남에서는 미성년자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거되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조직폭력배들이 겨울방을 맞이해가지고 신규 조직원들을 포섭 중에 중학교 3학년 졸업한 학생 조직에 가입하라고 했으나 가입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자기들 숙소에다가 이틀 동안 감금하고 폭행 그런 사건입니다. 피해 학생은 어렵게 탈출에 성공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숨어 지내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피해 학생이 감금되어 있었다는 조직폭력배들의 합숙소를 찾아가 보았다. 그곳에는 아직도 여러 명의 조직원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잘못 없다고요? 아, 그럼 저기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죠? 아, 잘못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러세요. 이들 폭력 조직이 감금까지 해가면서 아직 어린 중학생을 조직에 끌어들이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향후 조직원들이 없다면 언젠가는 끊어질 거 아닙니까? 끊어지면 조직은 와야 될 것이고 다른 나이 먹은 애들보다는 포기하기 쉽지 않을까요? 지난 주말부터 수원 조폭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속속 검거되기 시작했다. 검거된 남문파 조직원들의 나이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그들은 이번 사건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칼같은 건 가지고 들어간 적도 없고 걔네들 처음부터 해치려고 죽이려고 가지도 않았고 그냥 저도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될 거 뻔히 알면서 칼 들고 갔겠습니까? 제 친구 칼 맞고 있고 다른 친구들이나 저는 바로 지금 칼 맞을 것 같은데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는 행동이지. 경찰에 따르면 이들과 같은 1, 20대가 폭력 조직원의 약 75%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들이야말로 조직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행동대원들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25살쯤 되면 거의 활동을 안 해요. 그 밑에 애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는 지시만 하는 거죠. 피해자 중에는 아직 앳된 얼굴의 10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잘 모르겠어요. 정말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 아니요. 네. 이런 사실을 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그중 한 아이의 부모를 만날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뉴스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설마 내 아들은 거기 안 깼겠지 안 깼겠고 구정 때까지 그냥 내색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정 때도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정 다음날 찾으러 나선 거예요. 처음부터 폭력 조직 가담을 막지 못한 것이 한이라는 어머니. 처음에는 멋있어갖고 이렇게 형아들 뒤 쫓아다니고 막 이랬는데 지도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안 한다고 이제 부모한테 도움을 청하니까 학교 가는 길에 이제 형아들한테 잡혀가서 뒤지게 두들겨 맞아. 근데 어쩔 수 없이 한번 이런 무리에 이렇게 형아들 알고만 이렇게 돼서 지 의지대로 지금 빠져나올 수 없어서 이렇게 대인관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엮여버리는 거지. 보통 폭력 조직에 들어가는 시기는 10대 후반. 조직은 일선에서 뛰어줄 행동대원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폭력 조직에 발을 들이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이 오랜 수사 끝에 폭력 조직을 검거한다고 해도 실제 그물망에 걸려드는 것은 어린 조직원들.
조직폭력배 소탕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최근 조직폭력배 그 조직 자체가 과거와 달리 정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위와 아래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아래를 갖다 잡아봐야 그 피라미드만 잡는 꼴이 돼요. 위는 건들지를 못합니다. 위를 또 건들려고 하니 이 사람들은 합법적인 사업을 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추적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띄는 폭력은 어린 행동대원들이 도맡고 정작 우두머리는 폭력에 직접 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검거는 더욱 힘들어진다. 그래서 내가 건축업자를 하나를 물어가지고 돈을 좀 벌려고 그래. 그래서 이쪽 어디서 거래를 딱 했는데 고민거리가 이쪽 건축업자 때문에 죽겠어. 그럼 애들을 시켜서 가서 여기 린치를 가거나 패는 일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갔을 때는 건축업자는 애들을 구분을 못해. 학생인지 이것이 뭐 어린 놈들인지 구분을 못하는 놈들 아주 어린 놈들을 보내가지고 차버린단 말이야. 그런 걸 예를 들어요. 바로 오늘 수원 조폭살인 사건의 현장 검증이 실시됐다. 현재까지 검거된 행동대원은 18명. 조폭의 삶이 화려하다고 믿었다는 이들은 정작 고생만 하다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고 했다.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도 없어도 구두 닦고 정장 입고 나가고 밥 3일 굶은 다음에 정장 빼입고 구두 닦고 시내 돌으라고 시내 돌 수 있겠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어땠는지 알아요? 잘 데가 없어가지고요. 시내에서 정장 입고 서서 잤어요. 보증금 150만 원에 월 27만 원을 내고 들어와 산 지 석 달째. 벌써 2달이나 월세가 밀렸다. 생활이 고달파 조직을 벗어날 결심을 했던 차에 이런 큰 사건이 터졌다는 것이다. 어차피 지금도 적은 상태죠. 내나 뭐 저나 친구나 적은 상태고 사건이 끝나면 이제 수원에 안 있을 거고요. 왜냐면 이제 오기 싫어지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원에 안 있어요. 이제와 후회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아직 한창 꿈을 꾸어도 좋을 이들을 여기까지 몰고 온 것은 조직폭력배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었는지도 모른다. 전문가들은 폭력 조직으로 유입되는 10대들만 막아도 조직폭력배의 반은 잡은 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났던 10대들은 대부분 잘못된 환상 때문에 폭력 조직에 몸을 담게 됐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 어떤 말로도 폭력이 용서받을 수는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동안 조직폭력배를 돈과 의리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10대들을 유혹을 해왔던 각종 매체들도 이 기회에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